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쌤 안정영입니다. 더울 때 뵀는데 이제 슬슬 쌀쌀해졌어요. 네, 너무 제가 오랜만에 오늘, 뵀는데. 네, 반팔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마지막 입는 반팔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을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좀 선선해졌더라고요. 맞아요. 시간도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반팔을 입고 오셨는데 네네, 막차 맞습니다. 타셨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제 가을가을한 날들의 연속이잖아요. 네네. 이런 날들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 쌤은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이라 오.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책을 읽는다라기보단 네. 다양한 영상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가을에 하늘을 네. 보면서 재미있는 영상들, 오. 특히 자동차 시승기 같은 거 보면서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곧 TMI와 함께하는 오프닝인데요. 네네. 네, 오늘도 좀 쌤이 많은 취준생들이 관심 네네. 가지는 기업의 맞습니다. 채용 소식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여러분들이 기업인가요?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국민연금공단 오. 여기 2022년도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을 하고 있어서 이 정보를 같이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좀 많잖아요. 네네. 좀 말씀하셨듯이 기업으로서 보면 취준생들이 좀 좋아하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건복지 관련된 계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각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심평원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쪽은 약간 좀 금융 쪽이랑 네. 연관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예, 금융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곳이라 네. 취준생분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모집 부문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쌤. 일단 네. 이쪽은 기술직을 뽑는다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제 인문상용계 분들이 그쪽을 많이 지원하시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6급 갑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과 심사직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6급 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인데 6급 갑과 을을 나누는 기준은 이제 4년제를 나왔냐, 네. 아니면 이제 뭐 고졸이냐, 그거에 따라서 형식상 구분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사무직 쪽을 지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무직 쪽은 여러분들이 그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일반적인 경영 지원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포괄하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그렇게 뭔가 전체 행정직, 사무직 쪽을 나오면 하나를 포커싱해도 좋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가장 좋은 부분, 네. 가장 수월한 부분으로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실제 근무하셨던 분들도 영상들을 많이 올리셨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경영 지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하게 되는 거기에서의 특수한 어떠한 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심사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전통적으로 간호사이신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전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좀 네네.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NCS도 보나요, 쌤? 그럼요. 네. NCS 여기 중요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전형 일정을 좀 보면 네. 서류 전형을 오늘 이제 저희가 할 게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으로서 10배수를 뽑습니다. 근데 이 서류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만 보냐?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이외의 것들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받으신 학교 교육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직업 교육이 있는데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을 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쪽과 관련된 그 직무 쪽이랑 좀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될 거고 네. 좋은 성적을 받으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합격하신 우리 분들한테 좀 들었던 그런 네. 같이 얘기 나눴던 소리는 이쪽을 좀 비즈니스 쪽에 관련해서로 좀 작성하면 좋다.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이 사회복지 쪽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회복지로만 쓰지 말고 그걸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직업교육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직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HRD 넷에 등록된 부분만 가능하니까 이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교육을 기입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쪽이 있고요. 사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다음 여러분들 다 따시는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아니면 카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네. 어학 점수가 좀 고고익선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준 점수가 있긴 한데 기준 점수가 높진 않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많이 높게 받게 되면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 여기는 뭐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 합격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어학 점수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물론 제가 자기소개서를 하긴 하겠지만 네. 자기소개서 항목도 어렵지는 않아요. 나머지 세 가지의 정량적인 스펙들을 몇 점을 갖추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인성검사 필기시험을 봅니다. 네. 필기시험을 아까 우리 연지 씨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NCS를 봅니다. 네. NCS는 크게 두 가지 봐요. 직업기초능력 NCS와 직무수행 능력, 전공시험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은 공고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다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2배수를 뽑아요. 최종 합격자 2배수밖에 안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NCS 공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증빙서류 등록 심사하고 면접 전형으로서 최종 합격되는 그런 단계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을 가기 위해서 나의 정량적 서류 스펙은 몇 점인가 한번 추출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는 빨리 작성하시고 네.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 오전에 NCS, 어. 오후에 전공시험.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전형을 짚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팁을 주셨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에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요, 쌤. 항목의 특징은 굉장히 좀 쉽다, 쉽다. 평이하다. 네. 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작성해 보신 그런 경험들이라 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네. 평이하다고 하니까 항목별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1번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1번입니다.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600자에서 800자 사이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1번은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저번 주에 이제 네.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걸 직업관이라고 딱 이렇게 앞에다가 씌워버리면 되게 네.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성에 관련된 일이니까 남들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할 때 네. 나는 보람감을 느낀다라든가 즉 다 괜찮은데 너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러한 가치관은 그러한 직업관은 공공기관에서는 조금은 맞지 맞지 않겠죠. 않- 예, 그래서 뭐 아예 맞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해야 되는 어떠한 기본적인 직업 윤리의 자질로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는 공공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유 제시가 중요하다라기보단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례니까 공공기관에 이제 많이 작성하는 거는 봉사활동 같은 거 있을 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시다가 조금 뭐 남들을 배려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일 테니까 저는 여기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일단 조심하자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거나 다 괜찮은데 너무 사기업적인 것, 경쟁 지향적인 것 그런 네. 것만 좀 지양해 주시고 네. 공공성을 갖춘 것, 그다음에 이유 간단히 그다음 여러분들의 사례 제시해 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800자는 무난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성을 갖춘 가치관을 위주로 좀 그렇죠.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 사례를 네네. 좀 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학교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600자에서 800자 사이입니다. 2번도 좀 팁을 주실까요?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기 나와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이라고 하는 네. 게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에서 더 나은 유. 그렇죠. 이제 외우셨네요.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공단에 들어가시면 축하드립니다. 참 잘했어요. 공단에 들어가시면은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일을 남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더 효과를 내면서 일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뽑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아예 전제를 달아줬죠. 학교나 회사 생활을 하면서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받았던 어떤 업무라든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셨던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좀 드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혹시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의 차이를 우리 연지 씨가 알까요?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를 네.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데 건축학과를 나오시면 설계를 많이 하십니다. 어. 예.
설계를 하셔서 이제 네. 건축물 예를 들어 여기면 어떻게 뭐 설계를 한다. 네. 건축물을 짓기 전에 설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의 역할을 하고요. 건축공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네. 시공을 하는 걸 아. 건축공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를 네. 나오셨는데 오. 이제 막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해보고 싶으셨는데 네. 그거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또 이분이 좀 약간 여성분이셔서 네. 그런 기회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찾기 힘들어서 대신에 어디를 갔냐라면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이 페이퍼 업무를 받으셨는데 네. 받았던 주제가 뭐냐면 이전의 건축물과 이후의 건축물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라라는 페이퍼 주제를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기존에 했던 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글로 써 있대요. 네. 그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글로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네. 버스 한 대가 싹 지나갑니다. 근데 그 버스 옆에 그 광고판에 뭐가 붙어 있었냐? 네. 성형외과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아, 저거다. 네. 아니 내가 이거 왜 글로 쓰고 있어? 어. 건축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쓰는 것보다는 비포와 애프터를 사진으로 보여주죠.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네. 그런데 이분이 또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네. 아니 내가 뭐라고? 네. 이 사람들이 그 고민 안 해봤을까? 그쵸. 그래갖고 이분이 영리하게 네. 첫 번째 버전은 글 대 글로, 어. 비포 애프터. 네. 두 번째 버전은 사진 대 사진으로. 사진으로. 어. 세 번째는 와 합친 거예요. 글과 사진. 오. 야 그걸 딱 갖다 냈더니 회사에서 와 그렇겠네요. 어쩜 머리가 이렇게 네. 좋냐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왜 이걸 생각 못하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업무에만 빠져 있다 보면 네. 또 시간이 없다 보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개선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아르바이트를 뭐 10분 먼저 나왔더니 내가 먼저 손님을 기억해 줬더니 내가 했던 무엇인가에서 뭐 방법을 바꿔봤더니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내가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고 이론을 건드렸더니 등등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셨던 사례가 있으면 좋으니까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소재에서 한번 찾으셔서 네.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한계가 있어서 내가 새롭게 이런 방법을 제시해서 더 좋은 효과를 냈다 아니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번 작성해보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600자에서 800자 사이입니다. 사실 장단점은 좀 평이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단점을 어떻게 적을지는요. 네.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잘 적어야 되겠죠. 근데 또 저는 이 단어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네. 이건 장점 단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적인 부분. 이게 만약에 강점 약점이었다고 한다면 성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직무상 지식과 경험도 결부시킬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무직무를 하기 위해서 심사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격 이게 또 필요 태도에 나와 있잖아요. 직무기술서에 그걸 보시고 내가 이건 좀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 선택하셔서 네. 그걸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네. 의사소통 능력에 자신이 있다. 네. 그런데 내가 했던 의사소통은 내 또래들이랑 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오면 내 또래들보다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네.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요한 게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질문 잘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 성격은 너무너무 나빠요. 사람들을 네. 속여 먹으려고 해요. 이거 단점이죠. 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연지 씨, 네. 전 되게 신중해요. 네. 그래서 신중한 게 단점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럼 신중해서 어느 상황에서 단점이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신중해서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네. 시간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에요? 아니에요. 언제 단점돼요? 같이 일을 할 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 할 때 단점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애매한 거 쓰실 테니까 애매한 거 쓰셨을 경우에 이게 단점이야? 그럼 어느 상황에서 단점이 되는지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 방안 쓰면 됩니까? 네. 남들과는 협업할 때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내가 빨리 시간 잡아먹는 부분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800자니까 장점을 한 65대 70, 65에서 70% 정도 써주고 네. 단점을 굳이 뭐 많이 써주겠습니까? 단점은 저는 나머지 퍼센트지로 주고 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례와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한다는 방안
단점은 굳이 살에 필요 없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만 그렇게 해서 7대3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나 회사 등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셔 주십시오. 600자에서 800자 사이입니다. 네. 이것도 조금 평이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팁을 좀 주실까요? 일단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의사소통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학교나 회사 등 역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쓸 소재가 정말 없으면 어떤 분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역시 네.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디서 학교나 회사에서 네. 너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좀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보통 의사소통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려면 제일 좋은 건 전제가 갈등이에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경청했다, 공감했다 등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없지만 갈등 상황을 먼저 전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든 상황을 전제해 주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이렇게 풀어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다가 또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냐? NCS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있죠. 의수문, 대기조, 정직, 자자. 근데 의사소통 능력 빠지고 문제 해결 능력 빠지면 나머지 8가지가 있단 말이죠. 네. 이 8가지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했다고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의사소통 할 때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네. 그 사람을 설득하는 편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분석 능력이 필요하죠. 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할 때 그 사람과의 어떤 인적 관계, 네. 뭐 친밀함 이런 걸 한다면 무엇입니까? 대인관계겠죠. 그래서 나머지 8가지의 직업기초 능력의 타이틀을 보시고 그것을 수단화시켜서 나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정리. 첫 번째,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경청해요. 네. 공감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 8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 한 가지 가져와서 네. 요걸 바탕으로 의사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가셔도 된다. 네. 그 2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공단 지원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이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글자 수도 800자까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4가지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좀 빨리 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미 네. 많은 분들이 작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작성한다라기보다는 실수를 줄이자. 그래서 기업명 조심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중복된 문장 없는지 조심하시고요. 한 번쯤은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점검해 주셔서 네.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 떨어뜨리진 않지만 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기소개서 항목이 쉬운 기업은 조심하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평이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잘 작성하기보다는 그렇죠. 실수를 네, 줄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